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뭐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4곳에 불과한데 의외로 지금 판이 좀 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권 내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야권의 위기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위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 야권 내 지금 복잡한 사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복배수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도 적이고 또 등 뒤에도 적인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여당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동영 후보나 출마하신 분들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노의 업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보여왔던 배타성 이것이 결국은 당을 그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당을 화합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결국 내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또다시 당 주류가 소위 비주류를 쳐내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언시켜줘야 그나마 이 위기를 좀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인데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버린다면 뭐 개파 정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뭐 비주류가 가지고 있는 의심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 개혁의 경우에는 야권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우리의 야권이 주도권을 잃고 우리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야당과 야당의 싸움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호남 표심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에게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보궐선거 1년짜리 4곳인데 네. 생각보다 좀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케이블 TV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이 정치가요. 타협 이런 이 정치 관행보다는요. 대결의 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기만 창창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이 영원히 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대결하는 식으로 선거마다 대결하는데 네. 이 국회 이 정치 실종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유리시켜 가지고 정치인들이 손해 보면서 욕먹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네. 자기네들만의 노름이죠. 네. 그들만 리그다. 대결의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 재보선의 대결은 여당과 야당의 대결로 주로 갔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네.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뭐 이런 형상이었는데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야당과 야당의 대결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요 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야당이 재구실을 했으면 야야 싸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야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내년에 총선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또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내년 총선거에 요번 이 재보궐선거에 이겨야 그 영향을 미쳐서 큰 당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야당을 대처하려는 이런 정치 세력으로서는
폭이지요. 예, 좋은 기회지요. 예. 크게 뭐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 문제만 아니라 예를 들어 새누리당 보면 이제 보궐선거가 있으면 김무성 대표도 있지만 뭐 부탁하지 않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문수 전 지사가 열심히 지원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식사까지 모시는데도 한 분은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시고 한 분은 강연 때문에 못 나오시고 선거 당의 원로들이나 당의 지도부에게 이번 보궐선거를 지원해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예. 그다음에 썩 내키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내년 총선까지 과연 가지겠냐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130석이나 되니까 선거 때까지는 가겠죠. 네. 예, 근데 이건 한말로 말해서요. 당을 끌고 가는 이 세력이나 개인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야당의 그 지금까지요 역사를 보면은 해쳐 모여가 이 과거에는 반복이 됐고 또 그리고 개보의 대결이 그 여야 대결 이상의 그런 피나는 투쟁을 해온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항상 있는 사람끼리 싸울 때는 여유 있지만은 없는 사람끼리 싸울 때에는 내가 지면은 다 진다 이 생각이니까 여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죽기 살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당이 잘했으면은 너 좀 나가보라 해도 나 떨어지니까 안 나간다 그러지. 네. 나갈 사람 없어요. 네. 예. 그건 야당이 앞으로 말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한데 모아서 끌고 갈 네. 예. 그런 리더십이 없다는 증거도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실 야당의 역사는 분열과 계보 정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실패가 있어도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에 반해서 야당의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의 그 바람을 다 선거에서 뭐 받아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계보 대결이 심하니까요. 뭐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보의 대결이 심하니까 차라리 내 계보가 못 이길 바엔 말이야. 이 적의 적은 적이니까, 친구니까, 우방이니까 네. 그거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도 있죠. 예. 이제 지금 굉장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제 호남 민심, 예. 호남 분들의 마음이 뭐냐의 문제가 이제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예. 아마 내년 총선에도 예. 이게 아마 상수로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봐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빼고 예. 예를 들어 그런 데는 뭐 예를 들어 건너갑 고문이나 정동영 뭐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 호남의 거대한 민심을 물꼬를 바꿀 만한 힘이 과연 있겠냐는 의구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호남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이 지금 관악 보궐선거나 성남, 관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남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사신다 뭐 이래 돼 있는데 이 지금 호남 민심 들끓고 있는 호남 민심의 실체가 대표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호남 민심을 활용하려는 그런 경쟁 때문에도 네. 예, 호남 민심이 이제 부각되는 건데 네. 또 진짜 호남 민심을 뒷받침해가지고 정치 세력으로 이 등장할 그런 세력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야당도 이 호남의 민심을 이 자기네들이 끌고 갈 수 없는 입장이 됐는데 네. 어느 계보에서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끌고 간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무소속 야당, 여당 이래 삼각관계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진영을 가든지 간에 선거운동한 사람은 대부분 호남 사람들이요. 네. 아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신문 보니까 호남에 말이죠. 호남 사람이 그 관악구에 뭐 한 40% 그러는데 네. 거기서 1세대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네. 예, 2세, 3세는 말이 2세, 3세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 호남 분이라기보다 예. 서울 사람이다. 예. 내가 저 서울서 태어났는데 내가 서울 사람이지 왜 전라도 사람이냐.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세는 옛날 야구 시합하면은 해태를 무조건 응원하는데 2세, 3세는 말입니다. LG나 뭐 두산. LG도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제 아들놈 말이죠. 네. 이 둘째 놈, 이놈, 요절했어요. 죽었는데 고등학교 때 말이죠. 나는 해태 응원은 하는데 요놈은 삼성 응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삼성이 좋다 이거예요. 예. 이건 서울서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세가 많다는 것은 호남 쪽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여건도 돼 있는 것이지만은 무조건 펴주는 거 아니고 또 호남세는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지. 네.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사람들이 그 대통령 만든 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으면은 잘났든 못났든 자고 막대기라도 네가 가서 김대중 대통령 만든 일만 해라. 이러고 보내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여수 순천 그 이정현 의원의 당선을 계기로 해서 이 전라도 사람들도 야, 이제는 우리도 정신 차려 투표해야 되겠구나. 옛날식으로 투표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더더구나 대접도 못 받고 말이요. 왜 우리가 이런 식의 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 광주의 그 강훈태 후보가 무소속으로 현역 시장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이 대결을 했는데 강훈태가 처음에는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졌어요. 그런 후유증이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1등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예, 네.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분명한 것은 어떤 세력도 호남 민심을 김대중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우양호하든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 네. 지금 그렇지 않다. 예. 네, 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옳게 보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봐서 지역 구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 면도 이렇게 있죠. 예.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을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야권에 대한 지지가 한 60% 가까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관악을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 좀 여론조사 예상을- 보면은요, 네. 여당이 우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야당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돼 나눠져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 선거 이건 막판까지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들이 나중에는 표몰이 현상이 나옵니다. 예. 표몰이 현상이 나오니까 아직 뭐 등록도 안 했으니까요. 네. 좀 두고 보십시다. 네. 예. 예. 결과가 하나의 우리한테 앞으로 선거 결과를 점치느니 그런 예시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그 야당이 늘 당선됐다 이런 지역인데 서울은요. 네. 따지고 보면은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지방 사업이라든지 이건 무의미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서울은 수도고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지방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말이죠. 좀 유명해지면은 다 서울로 옛날에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누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예. 그럼 전라도 같으면 광주다 이 말이에요. 광주 같으면 이 옛날 전라남도 수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라남도 수도에는 전라남도 각 지역 사람이 와서 사니까 수도에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역하고 틀려. 예, 또 전주가 그렇고. 네. 예, 근데 서울이 하물며 서울인데 이 지방 사업 잘한다고 말이요. 국회의원 재선됐다, 삼선됐다, 사선됐다. 이런 사람들이 지방 사업 통계 내 가지고 자랑한 사람 있습니까? 네. 서울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을의 경우에 과연 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과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유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호남을 찍는 것은 아니고 잘난 사람을 찍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후보들 가운데 잘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거 이제 그 호남 유권자들, 특히 네. 관악 유권자들이 그 판단을 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정동영 그 전 의원이 거기 나간 것은 유리하다고 판단해 나갔을 거예요. 네. 예, 예,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지역구를 버리고 왔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내가 그 정동영 그 의원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궐선거는 전국 각지에서 누구든지 온 거예요. 예비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경우도 되고 그게 보궐선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인데 무슨 뭐 지역 어느 지역이냐가 문제가 됩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뭐 이 야당이 이 분열되는데 뭐 책임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데 경쟁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왜 분열이냐는 얘기하겠어요. 네. 예, 야당에서. 그러고 말입니다. 이런 이 선거에 야당이 말입니다. 후보 내면은 다른 사람이 말이요, 이 탈당하고 오면은 분열이다. 그럼 안 된다. 그럼 법이라도 있습니까? 야당이 뭐 특허 내놨습니까? 우리만 후보 낸다고? 그건 말도 아닌 거죠. 예. 결국 어쨌든 총선 대선을 향해서 이제 정치 일정이 진행이 안 됩니까? 야권의 두 주요한 기반, 이른바 이제 친노와 호남이 화학적 결합이 돼야 야권이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자꾸 이게 이제 이 집이
야당이라는 집이 두 집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화학적 결합 안 됩니다. 네. 네,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그 화학적 결합, 특히 지역대 지역의 네, 네. 그것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이제 그 지역 대결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요. 네. 대의는 멸친이란 말 있잖아요. 대의는 멸친입니다. 그래 그걸 지켰어요. 그래 이제 이 노무현 후보를 밀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어떻게 보답했냐? 대북 송금 특검을 한 것은 김대중과 차별화하는 겁니다. 네. 나는 김대중 후계자 아니다 이거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거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느 면에서는 이 경상도에서 특검하라고 떠드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 영합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 김대중 당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 이 전라도당 말 안 들으려고 이 신당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아니 전라도 사람들이 말이요. 이회창이가 싫어서 나 표 줬지. 내가 이뻐서 줬냐고. 그래도 이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하라겠다고 계속 그 당에 표를 줬어요. 그래 이제 주다 보니까 아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이거요. 임자 느낀 거요. 그 바보들이지. 자기네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푸대접한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건 계속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푸대접하라 이 말이요. 네. 정신 차려야죠. 그 당시 대북 송금 특검 있을 때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여당은 강력하게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도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사인을 전격적으로 했어요. 예. 그게 야권에 굉장히 충격을 줬지 예. 않습니까? 그러고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동교동에서는요. 그때 제가 이 당 대표하다가 노무현 취임 직전에 그만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당 대표인데 천하가 바꿔지니까 제 방은 말이죠. 팔이 날리고 사람이 안 와요. 비서실장도 안 와요. 전부 노무현 방으로 가서 줄 서 있어. 조각하는데 모두 끼려고. 네. 그러고 동교동 사람이 비서실장 했잖아요. 네. 아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비서실장 한 사람이 노무현 지지해야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네. 광주 가서 말이면 선거운동하고 올라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런 사람 말을 노무현이가 듣재 한화가비가 이제 이 노무현계로부터 말이죠. 저거 타도 대상이 돼 있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그때 난 그랬어요. 정상회담을 특검한 나라가 있느냐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네. 이건 말도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특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정상회담 할 때도 신문에서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2차냐 말이야. 우리는 우리고 김대중은 김대중이지. 그래서 14 정상회담으로 고쳤잖아요. 이런 짓들 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어. 자, 이 대북 송금 뭐, 특검이 하나 있고 한 말씀 네.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정타가 이제 대북 송금 특검에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 당이 깨집니다. 이른바 열린 우리당 창당 아닙니까? 그 핵심이 정동영 전 의원 아닙니까? 네. 이 핵심이 그러니까 이 당을 야당을 깬 핵심의 주역이 지금 관악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정동영 후보를 보는 호남 민심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어제의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정당한 길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정당한 길로 가는데, 어제 잘못 때문에 오늘 그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요. 예. 오늘 제대로 가가지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으면 과거의 잘못을 잊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말입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 오지가면 대원군이 이 척화비 세우고, 예. 그리고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고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예. 근데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다가도 타협하고 말입니다. 또 수교하고 장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누구를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제 잘못했더라도 오늘 뉘우치고 잘하면은 그 사람을 활용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한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친노에 대한 그 배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참 아프게 그럼요. 느끼고 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면 이 과거의 그 기억들을 지우고 야권이 화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예, 더 이상 지금은 문재인 대표 대 뭐 동교동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나도 동교동 사람이지만은 이 동교동이 한때는 대통령이 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교동계 없다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동교동계이 따지고 보면요, 이 정치력으로서 큰 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런 때에는 이 동교동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런 동교동의 역사성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전라도에서 동교동이 이래가자 한다고 예 하고 옛날식으로 따라온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의원은 말이죠. 이젠 여기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 돌파를 연구를 해야죠. 이거 돌파하면은 대권 가도도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돌파를 못하면은 좌절이 올 겁니다.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내년 총선이라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사에 천지개벽할 일이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공천으로 무소속도 아닙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진정성을 갖고 호남에 접근을 하면 뭔가 숨쉴 공간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2의 이정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작년 선거 때 이정현이 어떻게 했는가를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라도의 모든 지역이 전부 여당이 책임질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라도에 있어서는 이 소외감, 차별감 이거 있거든요. 네. 이 지역 개발의 차별, 인사 등용의 차별, 예산 집행의 차별 이건 대명사예요. 뭐든지 대명사예요. 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여당이 이걸 해소해 준다는 것은 국민 통합에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이상의 좋은 정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야당 내부, 야권 내부에서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 선거는 결국 2006년 지방선거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결과로 야권이 전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제가 그 12명의 민주당 네.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주로 이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가 진출을 못했고 네. 전라도에서는 승리했어요. 네. 그때 열린당한테. 열린당한테 승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2004년 총선 때 그 이상의 지지를 얻어냈어요. 그건 열린당은 그만큼 이제 분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간 판이고 민주당은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당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라도에서는 지방선거에 이겼죠. 네. 그리고 그때 이 통합 얘기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열린당하고 통합이라는 거 없다. 네. 왜 망할 당하고 통합을 하느냐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대표 이제 쫓겨나고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 열린당하고 통합해가지고 민주당 DNA 가지고 열린당이 살아났죠. 그렇죠. 네. 그때 민주당이 통합 말고 돌파를 했어야죠. 지금도 전라도에 가면 그 얘기합니다. 이른바 하나가 민주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